북한의 성악. 해마다 봄이 오면 원 때 저는 립싱크라는 걸 몰랐어요. 성악하시는 분들이 브이로그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녹음했다고. 그럼 아 이게 립싱크였구나. 감정 다 깼어요 지금. 놀새 나라입니다. 놀새들 안녕. 네 여러분, 제가 요즘 또 최애 드라마가 있어요. 바로 펜트하우스인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함께 만나러 가시죠.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잖아요. 펜트하우스인데 재밌는 이유가 일단은 뭔가 자극적이었고요. 아시잖아요. 19금. 19금이라서 좋았고 그런 이유도 있고, 그리고 또 일단은 다 멋있어요. 의리의리해요. 패션이나 뭐 집들도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좀 빠져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엿볼 수 없는 상류층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. 상류층에서도. 그리고 또 뭐 불륜 이야기, 거의 막장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북한 상류층의 삶은 먹는 거는 뭐 맛있게 먹죠. 먹는 건 맛있게 먹고, 옷을 입는데 한국의 상류층과 비교했을 때 패션 이런 건 완전 차이가 나죠. 북한에서는 왜 입을 수 있는 옷도 정해져 있고, 그리고 살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잖아요. 뭐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한국만큼 명품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 상류층은 먹는 거는 좀 비슷하게 먹지 않을까. 그리고 돈 쓰는 것도 그래도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요? 네,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학교. 일단 펜트하우스랑 비교했을 때 좀 가장 비슷한 점은 학교죠. 왜냐면 상류층 친구들은 일단 좋은 학교에 다니고, 왜냐면 펜트하우스 1에서 보면 이제 막 학교 가기 위해서 애들을 엄청 가외시키잖아요, 부모님들이. 근데 북한에서도 상류층은 다 그렇게 가외를 시켜가지고 정말 자신이 내 미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그 장래를 정해요. 북한도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보내고, 대학교 가면 그 친구들과 경쟁하고, 그리고 또 못 사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같이 안 놀고, 막 이렇게 때리진 않는데 그냥 같이 안 노는, 네, 그런 게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북한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바로 북한에는 평해튼이라고, 그 저희가 맨해튼 아시죠? 맨해튼을 따와가지고 평해튼이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려명거리예요. 정말 보면 밤에도 24시간 전기가 옵니다. 와, 불빛이 그냥 화려하게. 화려한 밤하늘에. 네,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왜냐면 북한에도 이게 상류층과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실생활이 너무나 다르잖아요.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 저는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다 이렇게 TV에서만 보는 사람들이고, 와, 한국에도 저런 집이 있구나. 그냥 뭐 어디 금수산 태양궁전 같아요. 근데 이제 북한에도 잘 사는 부유층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사는 것처럼 한국도 북한이랑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. 평해튼은 예전부터 없었고요. 이제 최근에 생겨난 말이죠. 이게 한 2, 3년 전부터 이제 생겨난 말이고, 왜냐면 려명거리가 생기면서부터, 려명거리가 원래는 없었거든요. 려명거리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평해튼. 그 여기 집값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엄청난 가시를 하는 북한의 엄청 이거죠. 이거의 아파트죠. 일단은 려명거리가 대학교 교수들을 위한 아파트거든요. 그 외에 이제 돈 있는 평양 시민들, 돈주들이 들어가서 구매해서 살 수 있는 거죠. 북한은 이제 그거예요. 개인이 2층짜리 집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밑에 장령들은 2층짜리 집에 살아요.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못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냥 다 이제 한 층에 다 한 층씩 가질 수 있어요. 북한판 펜트하우스를 본다고 해도 이게 다 한 층이다 보니까 그냥 집이 화려하고 좋고 삶이 풍요로울 뿐이지 2층짜리 뭐가 막 층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진 않아요. 그래서 어떤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. 일단은 1, 2층 집을 사요. 근데 뭐 우리가 202호예요? 그럼 202호면 302호를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문은 2개고 가운데를 뚫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. 진짜로. 진짜 나 그런 집 보고 충격 먹었었잖아요. 어떻게 그 2층짜리 집에 살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로망을 실현했을까 싶더라고요. 이게 왜냐면 한국과 북한의 기준이 완전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펜트하우스지만 한국에서 봤을 땐 그냥 일반 그냥 좀 사는 집이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냥 뭐 한남더일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. 북한판 그 펜트하우스라고 해도. 한국은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그냥 저게 그냥 궁전 아니에요? 저는 저게 오늘 와, 나 여기 내 집이야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. 진짜. 그럴 정도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맞아요.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좀 낮은 층에 사는 걸 선호했는데, 요즘은 이제 아파트마다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, 그러면서 이제 한 5층 이상부터 집값이 좀 인기가 많아요. 근데 5층 아래로는 먼지도 많고, 1층 같은 경우는 해도 안 들고 그래서 선호하지 않고, 5층 이상부터는 좀 비싼 아파트고, 그 평양 같은 경우는 한 20층 되면 좀 좋은 층이라고 하더라고요. 북한도 상류층 중에서 급이 나눠져 있죠. 근데 뭐 그게 집 층수로는 나누지 않죠. 뭐 치사하게. 그럼 너무 치사한데요? 그 집에 뭐
커튼이나 아니면 그 가장짓물? 집안의 가구들 그리고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남편 직위에 따라서 좀 나눠지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 남편이 뭐 이렇게 간부면 조금 나 간부 마누라야 막 이러고 그 밑에 뭐 비서 마누라야 네네 뭐 이럴 정도로 조금 그게 직위에 따라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. 펜트하우스 보면 상류층 집안 자식들이 다 성악을 전공하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성악을 한 7년 했어요. 7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성악은 막 이렇게 상류층이 한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뭐 어느 정도 살림이 괜찮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선 잘 사는 뭐 이렇게 로열 패밀리다 이러면 피아노를 전공을 해요. 성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이상하게 펜트하우스에서 보니까 로열층들은 성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말하는 성악이랑 한국에서 말하는 성악이 달라요. 북한은 주체 발성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소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그 말하는 성악이잖아요. 그래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 와서 성악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노래를 시키면 해요. 그러면 이거는 트로트인가 가요인가 그냥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. 이게 무슨 노래인지. 북한의 성악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이 네, 너무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6년 됐네요. 창피하네요 갑자기 하고. 그 되게 근데 이거 펜트하우스 성악은 진짜 그거잖아요. 이탈리아식 막 이런 그런 성악이라서 이게 진짜 성악이죠. 북한의 성악은 이게 뭐 발라드도 아니고 성악도 아니고 요 중간인 것 같아요. 중간이 만나서 하는 게 그냥 북한의 성악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웃겼던 게 원 때 저는 립싱크라는 걸 몰랐어요.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브이로그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녹음했다고 그래 이게 립싱크였구나. 근데 2부터 보니까 그 다 깨졌어요. 다 립싱크인 게 바로 보여요 지금. 감정 다 깼어요 지금. 저는 원 때는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연습해서. 왜냐하면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해서 마스터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.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빠져들었었는데 2부터는 저기 립싱크네 이게 확연하게 보여가지고 조금 그건 몰입도가 떨어졌어요. 그럼요 당연히 심하죠. 왜냐하면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량 발표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성악이 이제 뭐 한 학년에 15명, 뭐 20명 이렇게씩 있어요. 그러면 한 전교생 중에 성악 전공은 한 100명 안팎이란 말이에요.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량 발표하는데 학과 선생님들이 쭉 앉아있고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왜냐하면 이겨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공개 이렇게 칠판이 있어요. 전교생들이 다 보는 거기 이제 등수를 다 매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전 제일 많이 올라갔던 등수가 7등. 네, 7등인데 15등 중에 7등. 이거 괜찮은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원래는 성악에 소질이 없었는데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간 길이잖아요. 근데 저는 7등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건 맞죠. 당연하죠. 북한에서도 돈이 있으면 돈 먹여가지고 선생님한테 재시험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려워요. 전공 시험은 이제 선생님들을 좀 구워 삼기가 어렵고 다른 일반 과목은 가능하되 전공은 조금 어려워요. 저는 솔직히 성악을 하면서 누군가랑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사는 사람이에요.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. 그냥 그래 뭐 이거 하면 하는 거지 뭐 이거 하면 하는 거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욕심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.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막 나는 너를 딛고 올라설 거야 이건 없었어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그냥 중간 등수 늘 했던 것 같습니다. 펜트하우스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일단은 그 김영대인가요? 그분 얼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.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보는 내내 와 이러고 깜짝 근데 나는 저 드라마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어떻게 끝날지. 너무 막장이라서 지금 막장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. 가고 있는 길인데 이지아가 다시 출연한다고 하니까 심수련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출연한대요. 그래서 조금 궁금해요. 쌍둥이 막 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요.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저의 요즘 최애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솔직히 북한판 펜트하우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바닥, 그냥 땅이랑 하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희 저런 집에 사는 날까지 돈 열심히 벌어요.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